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리플 15분봉 보시겠습니다. 어젯밤 CPI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리플이 638원 정도까지 내려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638원을 기점으로 해서 CPI 발표 이후 14시간 정도 만에 무려 약 13% 급등하면서 현재는 722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불확실성에 매우 취약하지만 기대감에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리플 일봉 보시겠습니다. 795원까지 올라간 후에 중간중간 아랫꼬리가 보일 뿐 확연히 꺾이거나 하는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 4시간봉 보시겠습니다. RSI 보시면 어제 리플이 638원까지 내려갔던 시점이 RSI 17의 위치였습니다. 20 밑으로 내려가면 극강의 패닉셀링 구간인데요. 이때가 리플의 단기 저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떨어지면 공포감을 느끼고 올라가면 희열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그러나 어제 오늘 움직임 그리고 흰번 연설 공개 명령 발표 때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끝없는 하락도 없고 끝없는 상승도 없는 것이 암호화폐판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기회를 희열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SEC 직원들의 증권 거래에 대한 엄청난 비리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인데요. 연방기관 소속의 직원들에 대한 재정 공시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SEC 직원 중에서 25% 이상이 그들에게 로비를 하던 기업의 증권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재정 공시라 함은 공공기관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인데요. 재정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WSJ는 미국의 다양한 법률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변호사 개입까지 포함해서 약 10개월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조사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SEC 직원들은 2016년에서 2021년 SEC 관련 기관에 로비를 하는 회사에 본인, 가족 포함해서 약 25%의 직원이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SEC 직원들의 내부자 거래 비리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SEC에서 거래를 청산할 때 이와 관련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무부의 회부에도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수사 개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SEC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 코인베이스 직원을 고소하고 거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본인 직원들의 내부자 거래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건 권력을 잘못 휘두르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주 한 방송에서는 카다시안의 증권법 위반 처벌에 대한 질문에 유명인을 처벌함으로 명확한 사례를 만들어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바이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SEC의 내부 직원들을 통한 명확한 사례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SEC에 대한 투자자와 사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권도 이런데 하물며 아직 규제도 명확하지 않은 사각지대, 암호화폐에 대한 비리 대단할 것 같은데요. 왜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SEC가 리플에게 흰번 연설과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는지, 공개하지 않기 위해 온 사활을 거는지 SEC 입장에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다른 조사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 사건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놀라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5개의 연방기관에서 내부자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부자 거래를 진행했느냐 보시면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5개 기관 관계자 5명 이상이 소속 부서가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발과 합의 등의 집행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 조치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고요.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포함한 5개 연방기관 중에서 현재 3개의 기관은 오픈이 안 된 상태라서 3개의 기관이 어딘지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재무부의 경우는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로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이 기관에서는 주식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데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내부자 거래 모습 아주 일부분만 공개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사회나 완벽한 사회는 없을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개인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의 심각한 위선은 사회에서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헬스터 피어스가 SEC 게리 겐실러 의장에 대한 실망감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할 새로운 법을 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헬스터 피어스 잘 아실 겁니다. SEC 5명 위원 중 공화당 출신인데요. 이번 10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증권무역협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겐실러가 SEC 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겐실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특정 공개 규칙이 특정 암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감독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부 집행 조치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입법을 위한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공화당 출신 SEC 위원인 만큼 크립토에 대한 지지에 대한 발언을 할 거라 예상할 수는 있지만 그녀가 추가적으로 언급한 지금이 입법을 하기 위한 좋은 시기라는 것은 암호화폐에 관할 건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맞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의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입법을 하기 위한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SEC 소속 위원 역시 SEC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위한 적임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존 히컨 루퍼가 암호화폐에 대한 게리 겐실러 SEC 위원장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SEC의 암호화폐 스탠스를 비판한 첫 민주당 상원 의원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민주당은 겐실러를 임명한 바이든 지지 정당인데요. 그 소속 위원의 소신 있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는 겐실러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규제의 부재가 불평등한 집행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기존 규칙을 적용하면 금융 서비스가 더 비싸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이 1933년 거의 90년 전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혁신에 가까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와 허점, 그리고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할지 그 속에서 많은 비효율적인 비용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수반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자분들 마음만큼은 따뜻한 일들이 가득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내일 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